눈물의 부탁. 서울 근교에 건실한 중소기업이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나이가 드셨는데 직원들을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사랑을 베풀어 주었으며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젊은 직원들에게 장학금을 후원해주는 마음이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출근한 격리 여직원이 금고에 있던 돈 200만 원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도둑이 들었다고 생각한 여직원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수사 끝에 범인을 잡았습니다. 범인은 몇 달 전에 입사한 신입사원이었는데 이상하게도 평상시엔 말도 없이 일을 잘하는 직원이었습니다. 검찰로 넘겨진 직원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판결이 있는 날, 사장님은 피해자 신분으로 증언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판사의 마지막 말을 하시라는 권유에 사장님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판사님께 마지막으로 부탁을 한 가지만 드려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자 조용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여기 이 젊은이를 구속을 시킨다면 이 사회에서 완전히 낙오자가 되지 않을까요? 돈을 잘 간수하지 못한 저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데리고 있으면서 잘 가르치겠습니다. 저와 저 직원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진심을 담아 눈물을 흘리며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사장님을 바라본 판사는 잠깐 동안 무엇인가 생각을 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나가 계십시오. 얼마 후 법원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장님의 눈에 멀리서 뛰어오고 있는 직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판사는 직원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장님도 눈물을 흘리며 부탁하는 점을 정상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직원을 풀어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직원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니다, 젊을 땐 누구나 실수도 하는 게 아니겠니? 괜찮다. 이제 그만 회사로 가자. 회사에 들어오는 순간 전 직원이 입구에 서서 사장님과 직원을 향해 박수를 치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다음날 사장님이 퇴근을 하려는데 한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그 직원의 어머니였습니다. 사장님, 제 아들이 잘못을 저질러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 없이 저 혼자 키우다 보니 잘못을 깨닫지 못한 것 같네요. 저런 직원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일할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장님은 계속 울고 있는 직원 어머니를 위로하며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을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시고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제가 잘 가르치겠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간 후 사장님의 눈에 탁자에 놓여진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직원의 어머니가 놓고 간 2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였습니다.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얼마나 힘든 일을 감당하셨을까? 사장님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장님은
그 길로 전 직원을 마트로 데려가 과자를 잔뜩 산 뒤 고아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고아원 원생들은 전부터 사장님을 알고 있었는지 사장님을 보더니 모두 뛰어와 사장님 품에 안겼습니다. 과자를 골고루 다 나눠준 후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어릴 적엔 이곳에서 자랐고 나도 한때는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고아원 돈을 몰래 훔치다 걸려 경찰서로 끌려갔었는데 그때 원장님이 나를 위하여 용서해달라고 눈물의 부탁을 해주신 덕분에 곧장 풀려났고 그 덕분에 새 사람이 될 수 있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저질렀던 직원을 앞으로 나오게 한 후에 어머니가 가져온 봉투를 건네주면서 다음과 같은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을 어머니께 갖다 드려라. 이것은 어머님의 눈물이니 절대 잊지 말고 평생 효도를 하면서 그 눈물을 닦아 드려야 한다. 직원들과 원생들의 등 뒤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햇빛이 노을빛에 반사되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의 간곡한 부탁 한마디가 판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서 한 젊은이의 꿈을 다시 피울 수 있게 만들어 주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키워줄 수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눈물의 부탁을 우리도 간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눈물의 부탁으로 미래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희망을 되찾게 해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서로 믿어주고 배려해주는 가운데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미래가 밝게 빛나는 세상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연필 깎는 시간. 김정용.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아버지에게 숫자와 한글을 배웠다. 밀가루 포대로 만든 뻣뻣한 종이에 글씨를 쓰는 내 옆에서 아버지는 연필을 깎았다. 아버지는 넌 아직 연필 깎지 마라, 손 벤다 라며 항상 5자루의 연필을 소담스럽게 깎아놓고 날 앉은뱅이 책상으로 불렀다. 내가 공부를 시작하면 아버지는 깎은 연필을 나란히 놓으며 말했다. 사람은 무슨 일이든 준비를 잘해야 돼. 그러니 공부하는 사람은 연필을 미리 깎아 둬야 한다. 아버지는 바쁜 농사일에도 아침마다 곱게 깎은 연필을 필통에 넣어주곤 엉덩이를 툭 치며 말했다. 학교 잘 갔다 왔나? 그런 묵뚝뚝한 아버지가 내게 보여준 최고의 사랑이었다. 3학년이 되니 아버지는 이제 스스로 할 나이가 되었다며 더 이상 연필을 깎아주지 않았다. 대신 연필 깎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심이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된다. 이 정도 길이면 돼. 또 심을 갈 때 너무 힘을 주면 부러지니 부드럽게 갈아야 한다. 아버지는 연필이 잘 깎여 있지 않으면 나를 따끔하게 혼냈다. 이렇게 준비성이 없어서야 나중에 무슨 일을 하겠어. 사람이 매사에 준비하는 습관을 길러야지. 자고로 유비무환이라 했다. 어느덧 연필 깎기는 내 특기가 됐다. 난 연필을 깎으며 구구단을 외웠고
써야 할 일기 내용을 떠올리는 습관이 생겼다. 그래서 일기 쓰기 전엔 연필을 깎았다. 무엇을 써야 할지 막막하다가도 연필을 깎다 보면 그날 있었던 일이 생각나 반성하며 글을 썼다. 연필 깎는 시간은 하루를 정리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일기를 쓸 시간도 연필을 쥘 일도 없었다. 대학 졸업 후엔 직장 생활을 하느라 바빴고 결혼 뒤에는 고향집에 가는 일도 드물어 연필은 필통 속에서 깊이 잠들었다. 그러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내가 고향을 찾았을 땐 낡은 필통 안에 담긴 6자루의 연필과 마주하게 되었다. 연필을 깎으며 아버지 생각을 많이 했다. 살아있었으면 옆에서 소리 없이 연필을 깎고 있었을 아버지. 고향으로 귀촌하여 뒤늦은 농사 공부를 하는 내게 유비무환을 당부하며 왜 미리 공부하지 않았느냐고 채근했을 아버지. 혼자 6자루의 연필을 깎으면서 나는 시골의 농부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난 저녁 식사를 마치면 연필을 들고 앉은뱅이 책상 앞에 앉는다. 오늘 있었던 일을 적고 내일 할 일을 적다 보면 아버지의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기념일과 행사도 미리 챙기고 농번기 대비도 일찍 시작한다. 연필로 일기 쓰는 시간은 무미건조한 삶의 활력이 되어준다. 오늘따라 아버지와 함께 가슴속 일기를 쓰고 있다는 생각에 눈시울이 젖는다. 어릴 적 내 옆에서 사각거리며 연필을 깎던 아버지의 익숙한 손놀림이 보이는 듯도 하다. 도란도란 들리던 아버지의 정겨운 목소리가 한없이 그리운 날이다. 오늘은 경북 영덕군 김정용님 연필 깎는 시간. 걷고 또 걷는다. 이석도. 몇 해 전 우연히 한 프로그램을 보았다. 한 시각 장애인이 미국에서 열린 극한 마라톤을 완주하는 모습이 나왔다. 큰 감동을 받은 나는 고향까지 걸어가 보고 싶은 용기가 생겼다. 아내는 무릎을 걱정하며 반대했다. 딸들도 정년 퇴직과 회갑을 기념한 해외여행을 권했다. 그러나 지금 아니면 또 언제 하랴 싶어 퇴직한 다음 날 집을 나섰다. 그렇게 도보여행을 시작한 나는 열흘 동안 376km의 길을 52만여 걸음으로 걸어 고향에 도착했다. 승용차로 간다면 7만 원의 기름값이면 될 것을 10배 가까운 돈을 들였다. 그러나 하루 10시간씩 걸으며 많은 것을 얻었다. 차창 너머로 보기만 했던 황금빛 들판에선 잦은 농약 살포로 다 사라진 줄 알았던 메뚜기들이 뛰노는 모습을 보았고, 길가에서는 코스모스를 비롯한 가을꽃에 입맞춤할 수 있었다. 아무 잡념이 생기지 않아 머리가 맑아졌고 혼자만의 자유도 만끽했다. 내 나라이면서도 지나치지 못했던 곳을 걸으니 얼마나 좋은지 몰랐다. 아름다운 문경세제를 걸을 땐
방랑 시인이 왜 생겼는지 이해되기도 했고, 가족과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도움 준 사람들이 떠올라 가슴이 따뜻해지기도 했다. 용기를 얻은 나는 요즘 다시 지도를 펼쳐보곤 한다. 새로운 여행길을 그리면서 말이다. 여행 갈 때 왜 힘들게 걸어서 가느냐고 묻던 친구에게 이제 말할 수 있다. 먹어보지 않고서야 어찌 그 맛을 알까. 천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행복이 있다네. 오늘은 서울시 서초구 이석도님 걷고 또 걷는다